안녕하세요. 까마귀자의 톡 까놓고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멋진 패널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만뷰 열사라이 정경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만뷰 책임지실 거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0원짜리 변호사 정치 평론가의 떠오르는 샛별 강수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근데 복장은 똑같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과 똑같아요. 빨리 100만 부 올려서 이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 의원님 좀 복부를 가려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게 펭귄 같잖아요. 이게 옷을 일부러 이런 거 주신 것 같아. 자,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할 큰 사고와 슬픔을 겪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한데 무려 15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두 분 논객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관련 기관들의 보고 시스템이나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소중한 그 목숨을 다하신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인재라고 봐요, 인재. 왜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사건인데 너무 좀 경찰이라든지 여러 관계기관에서 조금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태원 쪽에 계속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답니다. 그 주말만 되면 저녁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할로윈이라는 뭐 우리나라 명절 행사는 아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행사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나? 여러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청에서 대응 대책을 마련할 때도 그 전에 해야 하고 다르게 하고 경찰도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더더욱 또 그런 것은 뭐냐면 경찰청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통령이 먼저 사건을 인지했다는 자체가 이 시스템이 이것은 저는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강모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과 보고를 나눠서 살펴보면 대응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자체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TV 나와서 사고 직후에 한 얘기는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건 축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현상이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대부분의 뭐 보고라든지 회의 참석 여부라든지 그 당시 행적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허위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경찰의 대응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뭐 무엇보다도 처음에 경찰의 태도가 보였던 게 지자체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것이 2014년에 이미 경찰에서 매뉴얼이 있었어요. 주최자가 있든 없든 뭐 누가 뭐 어떻게 가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 부정차라든지 버스 부정차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안전대책 회의를 뭐 요구하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근거 규정들이 있어요.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는 건 책임회피성 발언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반응이 중요한데 항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첫 시작을 사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피성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고 보고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나에게 책임이 돌아올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겸 경사처럼 그분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울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한 명이라도 못 살려서 죄송하다.
그 눈물을 진짜 흘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일선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눈물이 나와야죠. 생생한 그 장면들을 하나도 가림없이 다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쇼크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왜 저기 소방하고 경찰이 다 나와 있는데 왜 확성기 한 대가 없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새벽에. 근데 나중에 그 아까 말씀하신 김백경 경사님께서 본인이 그 TV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때 확성기만 챙겼었더라도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거 정쟁 도구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피로도가 높고 짜증이 나요. 근데 국민들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야당은 뭐 장관 퇴진하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관련자 문책하라. 아니 그 사람도 문책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처의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청장이라든지 이런 분 자리 떼고 나면은 그 사람들 다시 선임해갖고 누군가를 임명을 해가 또 해야 될 건데 관련 책임자를 먼저 문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사건의 진상부터 명명백백하게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관련자를 문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정조사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해당 사건 당사자들 불러서 호통치고 가음 지르고 그 사람들 답변할 시간 안 줘요. 자기들 막 이야기하고 가음 지르고 그렇게 해갖고 국정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외국처럼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니고 오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거 넣어가지고 물타기에 해서 덮으려고 그런 의도 그건 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변 교수님. 저는 뭐 좀 시각을 달리 보고 있는 게요. 어쨌든 정쟁으로 보일 만한 것들이 보이긴 해요.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흔히 보는 꼬라지죠, 이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이익을 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당에서도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경찰이 셀프 조사하는 꼬라지 됐지 않냐? 빨리 수사권 복귀시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 사고 지금 진상규명해야 될 시간에. 야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대통령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뭐 용산에 그 관사를 옮겼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연결을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서로 지금 프레임 짜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누가 비합리적 주장하는지는 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은. 근데 이제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정쟁을 막아야 한다. 정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문책을 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을 다 정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히 밝혀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지금 너무 피로에 쌓여 있다는 것을 정치권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이제 터질 때마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또 입장이 맨날 바뀌세요. 자, 국가의 무한한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한한 책임 맞죠.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립을 하는데 무한 책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막연하게 정부 책임으로 이걸 묻느냐? 그거는 조금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을 져야죠. 근데 먼저 이제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강변 교수님. 당연히 무한 책임이고요. 뭐 저희가 세금 왜 내겠어요? 저희가 힘들게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치면은 2-3시간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만 세금은 그 노동이잖아요. 내 노동을 국가를 위해서 이런 안전 보장 잘 하라고. 그래서 경찰 만들고 소방서 만들고 국회의원 월급 주고 대통령 월급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일해서.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순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왜 낼까?
세금 내기 싫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이 책임을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책임에도 종류가 있는데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나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자꾸 이 두 책임을 섞어요. 제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소재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책임 안 져도 된다.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만 괜찮으면 정치적으로도 책임 안 져도 된다. 이상민 장관 처벌 안 될 것 같으면 정치적 책임 안 져도 된다. 안 물러나야 된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가치 판단이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이때까지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는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 아니, 법은 그야말로 최소 요건이거든요. 법만 지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야죠, 그것보다 정치인은. 그래서 그 부분 국가의 책임 인정되는 범위, 정치적 책임은 법보다는 좀 더 넓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주의 국가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기본적인 자세인데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솔직히 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런 사고에서 이제 문제는 돈인 거죠. 결국은 또 보상금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또 형평성의 문제도 또 따라오고 이거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하다가 죽었는데 근데 시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젊은 애들이 왜 거기 가서 놀다가 그렇게 그런 사고를 당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계십니다. 젊은이들이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입학, 신입생들도 친구들도 교우들도 못 만나보고 교수님께 뭐 끝듯이 인사 한번 못 드려보고 마스크 속에 갇혀서 살았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청춘들이. 그래서 그 하루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도 나왔고요.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던 학생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춤추고 노래하다 죽었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유가족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언행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가 책임론이 이제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모든 걸 싹 뜯어 고쳐야 된다. 모든 시스템을 뭐 갖춰야 된다고 말만 늘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전 의원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이 참 입에도 담기도 그렇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국가 재난 시스템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매뉴얼화되고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됐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뉴얼을 자꾸 만들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까? 제가 아까도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이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관련 부서 맡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뭐 자꾸 매뉴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을 좀 정례화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평상시에도 좀 매뉴얼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할로윈 관련해서 홍콩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홍콩에 예전에 이제 압사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는 딱 규칙을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폴리스 라인을 친다든지 아니면 일방 통행을 시킨다든지 주차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뭘 만들면은 큰 범주의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치밀하게 뭐 하나하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오랜만에 공감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게 시스템 문제입니까? 막 경로를 하시면서 경찰을 지적하시는 말 중에 사람이 잘못했다. 대단히 공감 가는 내용인 게 자,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이미 할로윈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해서 뭐 역장부터 해서 경찰 관계자하고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구청장이 안 갔어요, 그 회의에.
그러면 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면 우선순위에서 뭘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장이 안 가는 곳에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까? 저는 우선순위 다 계산을 한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다 보고가 올라갔었는데 서울시 경찰 그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하필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요. 뭐 씻으러 갔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보고가 뭐 1시간, 2시간이 늦어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 탓이겠어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엄히 징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야 그 매뉴얼들이 살아 숨쉬게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공무원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징계잖아요. 평생 두고 가장 지켜온 공직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적정한 징계까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뿐더러 앞으로 재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사고에는 책임이 따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죠. 세월호 사건 터진 지가 뭐 불과 얼마 됐다고 또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게 전 세계 국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선진국이고 그 통신망 최고인 대한민국 나라에서 이런 정말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청춘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고스란히 지고 살아가실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훈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까마귀자의 톡 까놓고 진행자 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